방송에 앞서 오랫동안 매월 고정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조영육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모처럼 안보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대선이 7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결과가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연임 시 비확산 체제 소홀하는 기존 대외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안보 패러다임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손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 핵 확산은 우리 동맹에도 나쁜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나쁜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콜비 전 부차관보는 개인적으로 핵 확산을 옹호하지 않지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지정학적 이익과 동맹, 그리고 한국의 안보 및 신뢰할 만한 현실적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비확산의 우선순위를 둬온 미국 정책을 손볼 때가 됐다며 최근 전략적 상황과 우리의 군사적 준비 부족,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 즉 비확산이 적합하지 않은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동맹을 제재하거나 동맹이 더 안전해지기 위해 취하려는 조치를 막는 게 미국의 이익인지 생각해보라라고 되물었습니다. 한국 등 주요 동맹의 자체 핵역량 강화를 미국이 막아서는 것은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정치적 성향상 만약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 핵무장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이를 10분 잘 활용하는 외교적 정치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직도 북괴의 개수작에 놀아나는 문재인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는데요. 한마디로 지랄하고 자빠진 개소리인데요. 문재인 등 지난 정권 주요 실세들이 검찰에 고발된다고 합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호 변호사는 지난 25일 문재인,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형법 제98조 간첩죄, 제93조 여적죄, 제99조 일반 이적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경 문재인 좌익 정권이 북한에 전달한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수로 조사 해도가 국가비밀로 분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북은 같은 해 11월 공동수로 조사에 나서 해도를 완성, 다음 해인 2019년 1월 판문점 남북군사 실무 접촉에서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당시 공개된 해도는 총 3건으로 2건은 2020년 6월 10일, 나머지 1건은 같은 해 9월 30일자로 3급 비밀로 분류됐습니다. 이 해도에는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어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주호 변호사는 이 해도가 이후 3급 비밀로 지정되며 국가기밀이 됐고 북한에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도 제작 및 전달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며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주호 변호사는 또 넓게 보면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적했다고 볼 수 있어 여적죄 혐의로도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문재인을 그냥 두고만 봐왔던 국민의힘 이러니 우파 지지층에게도 외면당하는 겁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패배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모호한 정체성이 꼽히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중도층 표심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 성향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나도록 명확한 선거 패인을 지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자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남 자민련, 경포당, 즉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사포당, 즉 40대를 포기한 정당 등의 성토가 쏟아졌는데요. 수도권, 중도층 중심의 외연 확장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정체성 부재라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통철한 내부 반성보다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는 단발성 책임 회피라는 지적입니다. 영남권의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1대 총선에서도 크게 패한 후 영남 자민련이라는 똑같은 말이 나왔고 4년간 우리 당은 서진 정책에 공을 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는 호남당을 운운하는 말이 없다. 우리 당은 영남에서 탄핵, 개헌선 저지해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지에 대한 감사는커녕 영남 탓이라는 말만 나오니 지역 유권자들 보기 민망할 지경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이념 가치 정립을 등한시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습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모호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에서 당선시킨 보수 유권자들의 기대가 2년 만에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총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국민의힘은 경기 수도권에 정성을 들이고 오히려 대구, 경북 등 영남은 신경도 안 썼다면서 보수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을 설득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보수를 위해 싸운 사람은 배제하고 좌파 출신들을 우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수 지지층이 보수를 괴멸시킨 선봉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올며 겨자 먹기로 뽑아준 것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악패를 처단하라는 것이었는데 지난 2년간 신용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이 보수 지지자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중도 표심을 잡겠다고 모래 위에 성을 쌓아놓고 믿으라 한다면서 이념 결사체인 정당이 정체성의 뼈대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5.18 정신을 담겠다느니 중도층 확장 타령만 하니 이길 수가 있겠냐고 성토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수도권의 30대, 40세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줄곧 민주당 짝퉁 같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지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기껏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니 영남의 자민련이라는 개소리만 늘어놓는 국민의힘은 당정 총선에서의 영남권 지지율부터 살펴보길 바랍니다. 지금 영남권에서조차 국민의힘을 무한정 지지하지 않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왜 깨닫지 못하는 건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집토끼도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중도층 외연 확장?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정권 잡은 지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법부는 좌파의 지배당한 듯한데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은 민주당 우두머리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지난 25일 대검찰청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이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규태 전 부장판사는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재명은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속절없이 기약 없이 진행되는 이재명 재판,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재판부를 고발해봤자 이번엔 검찰이 고발 저당한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속절없이 nin기적거릴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총선 승리에 도취해 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해 입법 폭주, 국회 독식 움직임을 보이는 야권에 대한 시선도 싸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3일에서 25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각각 1% 순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8%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반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도 1%포인트 떨어지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처럼 민심도 수시로 변한다는 사실을 좌파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